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후기입니다. 대충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전작에서 피터가 모두의 기억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웠잖아요. 그리고 네드랑 MJ를 보고도 얘네들이 다시 위험할까봐 다시 관계를 안 맺고 그 이후 4년 동안 피터는 인간 피터 파커의 삶을 버리고 오직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아갑니다. 이제 스스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금기시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웃집 사람이 같은 층 주민이시죠? 하고 물어보니까 다음날 창고로 방을 옮길 정도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뉴욕에서 스콜피온 닌자 집대 하덴 등 악당들을 상대하면서 뉴욕의 영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립된 생활 때문에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던 중 탱크가 데미지 컨트롤 타워로 쳐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피터가 바로 출동해서 탱크를 막았는데 안 해보니까 웬 할머니가 타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두둥 하더니 정체 모를 무언가가 피터의 정신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악당은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정신을 조종하는 빙의 능력자인 거예요. 다행히 피터한테는 안 통했지만 이 마인드 점퍼가 정신을 옮겨 타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피터 파커가 조사하니까 이 빌런이 VMS라는 걸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빙의 능력자를 막는 게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땠냐? 여기서부터 스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톰 스파가 히어로 인턴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히어로가 된 느낌이에요. 일단 톰 자체가 되게 성숙해졌고 액션씬이 되게 묵직해졌어요. 피터가 몸을 벌크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씬이 예전에는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르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목재 배트를 휘두르는 것처럼 묵직한 느낌이고요. 이제 웹스윙 액션도 이번 작품에서는 카메라가 바로 뒤나 옆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스파이더맨이 돼서 뉴욕을 날아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나 생각이 든 게 피터 파커가 이제 교류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일하지만 아이언맨처럼 아비스 같은 프로그램 EB의 도움도 받고 슈트도 이제는 나노 슈트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이게 연출해서 아이언맨처럼 마스크 안쪽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언맨의 역할을 이어받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샘스파의 토비의 느낌도 받았는데요. 물론 이번 작품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장면들을 오마주를 많이 했지만 피터 파커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거미 호르몬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미 인간이 됩니다. 웹슈터를 사용 안 해도 팔에서 직접 거미줄이 나오고 감각도 극대화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겪고 적응과 통제를 잘 못하는 모습이 제가 처음 샘스파를 접했을 때 느낌을 받았고 감정을 통제 못하는 모습이 베놈한테 감염돼서 통제 못하는 모습과 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작이 브랜드 뉴 데이 이름에 걸맞게 새로 태어나는 과정인 게 실제로 작품 내에서도 고치에 둘러싸이거든요. 그런 시각적 탈퇴 과정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가 신체적 변화를 만들고 그 신체적 변화가 다시 피터를 성장시키는 외적과 내적 두 가지 탈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았고 전작들이 프롤로그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부터는 진짜 영웅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는 브랜드 뉴 데이라는 제목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빌런으로 나오는 스콜피온이 벨터콜 사울에서 나오는 배우라서 반가웠고요. 진 엘레인 그레이가 진짜 너무 이뻐요. 이런 감정 느낀 게 인타임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후에 처음일 정도로 진짜 엄청 이쁘고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지만 진 그레이의 출발이라고도 느낀 게 피터만이 아니라 진 그레이도 변화하거든요. 빌런으로 등장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였고 피터가 메이 임을 잃고 친구들도 잃었잖아요. 이 진 그레이도 피터처럼 가족을 잃은 피해자고 주변에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 스파이더맨이 진 그레이에게 하는 말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고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작에서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 중에서 영웅을 택하고 인간의 삶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스파이더맨도 결국 인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둘 다 나야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밸런스를 잡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보면서 좀 띠용한 게 진 그레이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피터가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국 감성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상 고백과도 같은 멘트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마블 영화를 다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엔드게임 이후에 잘 보지도 않고 스파이더맨만 그 IP가 좋아서 보는데,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이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여자 사무실로 가거든요. 이제 목욕탕에 있는 사무실인데 분명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피터 파커와 친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지 하는데 블랙 위도우래. 내가 아는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인데, 그리고 또 프랭크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뭐 스탠튼 아일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그게 뭐야? 하는 등 다른 MCU 작품을 안 봤다면 몇몇 좀 인간관계에서 좀 낯선 부분들이 뭐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톰 스파를 처음 봤을 때 거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나오고 톰보다는 빌런 벌처나 오스본한테 눈이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아예 사라졌어요. 뭔가 톰 홀랜드 연기 자체도 성숙해진 느낌이고 어린아이 같은 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를 안 봤다고 했잖아요. 라포가 좀 끊긴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 톰 스파가 엔드게임에서도 계속 등장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친밀감이 쌓여 있었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 정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블 영화를 찾아볼 이유와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엔드게임 이후 떠났던 마블 시청자들의 어떠한 그런 라포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말에 나오는 둠스데이도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 마지막 VMAX의 진실과 레드와의 악수하는 장면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총평하자면 전작 노웨이 홈이 인간을 버리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였다면 브랜드 뉴 데이는 영웅도 결국 인간이란 걸 깨닫고 다시 인간 피터 파커를 되찾으며 진짜 영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이야말로 진짜 스파이더맨의 시작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상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였습니다.